자, 이제 앞에 또 화면 볼게요. 2교시 이어서 갈 거고요.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해 보시면은 문제 2개 열어놨습니다. 좀 전에 배웠던 변수 개념, 기본적인 개념 활용하는 문제인데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문제 푸는 방식은 어제 말씀드린 방식과 동일합니다. 첫 번째 문제가 열렸다. 자, 일단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문제를 이렇게 가져와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제를 풀 때 제가 어제 이 문제 밑에다가 줄바꿈을 좀 해놓고 그대로 복사 가져와서 이렇게 풀면 위험하다라고 했죠. 파이썬은 그나마 좀 다른 언어에 비해서 좀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도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첫 번째로 풀었던 문제 전체를 주석을 한 번 더 거세요. 전체 드래그해서 컨트롤 슬래시 하면 한 번에 주석 걸리니까 그걸로 주석 걸어 주시고 그 밑에서 문제 풀고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좀 드려볼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볼 거고요. 이제 문제를 앞으로 풀어볼 시간들을 꽤나 많이 드리긴 할 건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를 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베스트. 만만하게 해결이 가능하면 베스트. 근데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면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끊임없는 고민. 사실 얘가 되면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되는 것 바로 되는 것보다 이 과정을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문제를 보고 딱 이해가 돼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으면 이제 문법적인 거는 이해를 다 했단 얘기예요. 그리고 약간의 뭔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쉽게 처리를 할 수 있다. 좋은 건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는 이 과정에서는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얘가 더 좋아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언어 배워보셔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너무 쉽게 느껴지면 그냥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처음 공부하시고 좀 잘 모르겠다 느끼시면은 코드 못 쓰고 지금 정답 못 찾는 거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아무 상관 없어요. 정답을 문제를 낼 때마다 문제를 풀 때마다 나는 정답을 못 찾아 코드를 못 쓰겠어 이렇게 좌절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란 얘기예요. 처음에는 뭐 물론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으니까 잘 풀어 나가시면서 해결할 수 있겠지만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이제 어려운 것들이 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시간만큼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고 집중이 잘 안 되더라도 최대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어제 말했죠, 경험치? 이 과정들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 없이 성장하는 개발자는 없어요. 이게 기초적인 개념을 공부하고 문법을 뭐 이해하고 암기하고 이런 걸 떠나서 이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 여러분들 결국 미래에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탄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해가 너무 잘 돼서 뭐 복습도 안 하고 그냥 문제도 잘 풀리고 하셨던 분들은 어느 순간 벽을 만나면 이 벽을 넘어가려고 고민을 못 해요. 그때 가서 이 사람은 이 고민하는 경험치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처음부터 잘 이해를 못하고 고민하는 경험치를 쌓으면서 공부하는 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좀 더 단단한 개발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식이다. 지금 문제 못 푸는 거 상관 전혀 없으니까 문제를 뭐 몰라서 못 풀었으면은 제 설명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고 그리고 나서 또 집에 가서 공부하고 이러다 보면 어느샌가 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시간을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한번 볼게요. 일단은 A와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서로 바꿔달라라고 하는 문제인데 아래랑 같이 출력이 돼야 된대요. 그리고 여기 개념 시작부터 개념 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 적혀 있는 거니까 그거는 넘겨주도록 하고요. 자, 문제 시작. A는 이런 코드 한 줄 보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한 줄 봤을 때 A라는 변수 이제 이런 것도 적어주겠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만들고 5라는 값을 넣겠다. 이렇게.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똑같이 적어준다면
B라는 변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값을 넣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처음에는 필요한 작업이에요. 여러분들 금방 익숙해질 거라 그때부터 안 하셔도 되는데 오늘 변수 처음 배웠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구현 시작과 구현 끝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내가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이 문제가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그 문제였어요. 만약에 이런 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문제는요, 이러면 해결돼요. 이것도 해결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한테는 이런 게 있었으니까 여기를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는 암묵적인 약속이 문제에 들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건드리지 말자라고 한 거고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간단하게 A가 지금 문제가 요구한 건 A라는 공간에 5가 들어있고 B라는 공간에 10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A가 가지고 있는 5, 얘 버리고요. 여기다 10 넣고 싶은 거고 B한테 5를 주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얘네가 가지고 있는 값을 이렇게 서로 바꾸고 싶은 건데 지금 제가 그림 그려놓은 상황 보세요. A가 5를 가지고 있었는데 10을 넣었대요. B가 10을 가지고 있었는데 5를 넣었대요. 이거 코드로만 옮기면 이거 아니에요? 그쵸? A한테 10 넣고 B한테 5 넣고 그죠? 그러면 해결되는 거죠. 우리가 원했던 출력의 결과 A10, B5. 자, 지금 아까도 이런 상황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A가 원래 가지고 있는 값이 있었는데 또 공간으로 불러다 놓고서 대입연산자를 사용해서 어떠한 값을 다시 넣으려고 하면 얘가 본래 가지고 있던 이 값은 사라지고 여기서 추가된 이 값만 남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걸 가지고 이 과정을 가지고서 재할당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수의 값을 재할당했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다시 부여했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있던 값을 버려버리고 재할당, 다시 값을 줬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너무 쉽게 해결이 됐죠? 그럼 두 번째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 건데 저는 지울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자체는 동일해요. 다를 게 하나도 없는 문제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숫자 사용 금지, 사칙 연산 사용 금지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조건이 왜 붙었냐면 요거는 힌트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잠깐 뺄게요. 이거 빼버리고 저 조건이 왜 붙었냐면 사실상 우리가 방금 전에 해결했던 방식은 이렇게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거 한번 코드를 볼까요? 자, A. 이 녀석은 공간으로서 지금 활용되는 거예요? 값으로서 활용되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죠. 왜냐면 이퀄 마크 대입연산자의 좌측에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자리엔 뭔가를 넣어주려고 갖다 놓은 겁니다. 공간으로 불러냈어요. 거기다가 얘는 공간으로 썰까요? 값으로 썰까요? 얘네들은 값일 것 같죠? 왜냐면 이 연산의 결과를 이쪽에다 넣는 작업을 우리가 그동안 했었으니까. 그럼 얘네가 A가 다 값으로서 쓰인 건데 얘 뭐예요? 5죠. 얘 뭐예요? 5죠. 그럼 5 더하기 5는 10이죠. 그럼 이 10이라는 결과를 여기다가 넣었겠네요. 그럼 우리가 원했던 A에 10 들어가는 과정은 해결이 됐겠네요. 자, B. A는 얼마예요? 지금 10이죠.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얘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갔어야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러면 그냥 처음에 A는 5였는데 5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A 불러다 놓고 5 값 변한 적 없고 5 더하기 5 10 해서 10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말한 이 조건 사칙연산 사용 금지를 우리는 어겼네요. 써버렸으니까. 덧셈이라고 하는 사칙연산 중에 하나를 썼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숫자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건 되게 간단하죠. 아까 전에 보셨던 거랑 동일한 겁니다. 이거 하지 말라고. 그죠? 그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사실 이 문제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지금 현재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a가 처음에 5였죠? b가 1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a가 가진 5와 b가 가진 10을 완벽하게 체인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서로의 값을 뒤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코드로 옮겨봤을 때 a의 값을 b한테 주면 지금 b는 얼마? 10. 그럼 a한테 지금 10 다시 넣겠다. 그럼 a가 10이 됐겠네요? 그리고 b한테 a를 주면 a 얼마? 10. 그러면 그냥은 안 바뀌네. 반대로 해볼까? 자, b한테 a 줬어요. b한테는 그럼 5가 들어갔겠네요? 좋아. a한테 b 줬어요. b 지금 얼마? 5죠? 이미 윗줄에서 바로 5라고 바뀌었으니까 코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갈 거니까 값이 변하면 우리가 변한 값으로서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값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교환을 못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먼저 주든 얘가 얘한테 먼저 주든 어떤 주는 행위가 이루어지면 이 녀석이 가지고 있던 값이든 이 녀석이 가지고 있던 값이든 뭔가가 바뀌어버릴 거니까. 그쵸? 그런 상태 때문에 직접적인 1대1 교환이 안 되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을 채택을 해야 되는가? 공간을 하나 더 만들어내면 됩니다. C라고 하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내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힌트로 적혀 있던 게 여기 원래 있던 아마 이렇게 적혀 있었죠? 이 녀석이 있는 거예요. 자, C. 공간이 하나 더 생겼네요. 그럼 우리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 A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C한테 넣어요. 자, 그리고 B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A한테 줍니다. 자, 그리고 C가 가지고 있는 이 값을 B한테 주면 됐네요? 우리가 C한테는 뭐가 들어있는지 상관이 없는 거고 얘는 그냥 공간으로서 활용을 했을 뿐이고 A와 B라고 하는 이 녀석의 값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부러 복사하고 아예 덮어씌우기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자, 얘가 A가 가진 값이 C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리고 B가 가진 값을 A한테 넣으면 5는 사라지고 10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C가 가진 값을 B한테 넣으면 원래 있던 10 사라지고 5가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이 그림대로 코드를 쓰면 돼요. 첫 번째, C한테 A를 줬네요? 우리가 그 그림 그렸던 첫 번째 상황 A가 가진 값을 C한테 넣었다.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했죠?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A한테 줬죠. 그러면 B가 가지고 있는 값을 A한테 준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했던 거 C가 가지고 있는 값을 누구한테? B한테 준다. 이러면 문제는 해결. 그림으로 보신 걸 그대로 코드로 옮긴 것 뿐입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공간 하나만 더 있으면 우리가 쉽게 얘네들의 값을 잠깐 옮겨 담았다가 다시 이렇게 백업하는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변수 수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용어까지는 사실 알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변수 하나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두 값을 서로 잃지 않고 완벽하게 교환하는 행위를 완성했습니다. 자, 두 문제 다 완료를 했으니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 볼 건데 그리고 문제를 다 풀고 나면 어제 수업 페이지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정답이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 같은 거 따로 기록을 해놓지 않으셔도 제가 제공해 드리니까 이번 문제도 정답 공유해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거를 볼 겁니다. 제가 age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15라는 값을 넣어주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코드 실행하면 결과 어떻게 나오죠? 고민할 필요 없이 얘는 그냥 변수 만든 거고 여기서 성인과 미성년자 둘 다 나오겠죠? 출력문 두 줄이니까 줄 바꿈 한번 해서 나올 거고요. 이렇게 결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age, 나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리고 15라는 값을 넣었어요. 그리고 성인과 미성년자를 써놓은 이 시점에서 제가 뭐 하고 싶은 건지 어느 정도 예상하실 수 있겠죠. 이 나이에 변수가 가진 값에 따라서 이건 뭐야? 이건 뭐지? 제가 뭔가를 눌렀는데 저런 게 나왔어요. 무시를 해볼까요? 이 나이 age라는 변수가 가진 값에 따라서
얘가 성인이면 성인이라는 문자를, 얘가 미성년자면 미성년자라는 문자를 출력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이 코드를 이렇게 작성해 놓은 상황 속에서는 무조건 둘 다 출력이 될 거잖아요. 왜냐면 코드 위에서 아래로 흐를 건데, 요거 뭐 딱히 막혀 있는 거 없고 얘도 그냥 실행할 거니까 둘 다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 상황, 제가 말씀드린 상황처럼 얘가 가진 값에 따라 얘든 둘 중에 하나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를 배울 거예요. 조건문, 말 자체가 어떠한 조건을 사용하는 문법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조건을 사용하는 문법인데, 파이썬에서의 조건문, 이렇게 종류가 있어요. if라고 하는 녀석과 elif라고 하는 녀석, 그리고 else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녀석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조건문 자체의 기본적인 문법은 if가 맞고요. 이 if를 사용하는 거랑 부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쓸 수 있는 게 elif, else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만 독단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무조건 조건문은 if 가지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if라고 하는 얘는 영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죠? 만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 뜻을 우리가 그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쓸 거냐면 만약 적어줄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문법 배울 건데 프린트 같은 것도 제가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딱히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얘가 뭐 이 녀석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진짜로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 좀 나중에 클래스라고 하는 것까지 배우고 나서 메서드라는 개념, 함수라는 개념을 좀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까지 지금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처음에, 그래서 얘를 막 별도로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이거 쓰면 출력돼요 했죠. 그거랑 비슷해요. if 쓰면 이제 컴퓨터는 아는 거예요. 코드가 얘를 딱 만나는 순간 이거 조건문이네 하고 컴퓨터가 압니다. 그래서 조건을 보려고 해요. 근데 조건을 어떻게 보냐, 이 if 뒤에 띄어쓰기 한 칸을 해주고요. 여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조건을 적어요. 일단 이거부터 해볼까요? 자, 조건식을 적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수학 시간에 이제 25, 20 이렇게 해놓고 이 결과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 1입니다, 2입니다 이런 값을로 답을 냈나요? 아니죠. 이건 이제 명제에 관련된 얘기였죠.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25는 20보다 당연히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맞는 말, 이거를 이제 참과 거짓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렇죠? 자,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이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C 언어에서는 1과 0으로, 0과 1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바에서는 true, 이거는 메모장에 정리를 해드리죠. C에서는 0과 1로, 그리고 자바에서는 true와 순서대로 가면은 false랑 true, 그리고 파이썬 역시도 이거에 대한 개념이 존재합니다. 참과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모든 언어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DBMS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0과 1. 근데 우리는 지금 파이썬 배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자, 누가 참이고 누가 거짓일까요? 그냥 대충 봐도 얘가 참 같지 않아요? true. 애초에 true라는 단어가 진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참 같죠? 맞아요. 그리고 얘가 거짓이에요. 그래서 참과 거짓에 대한 데이터를 파이썬은 이러한 데이터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을 컴퓨터가 연산을 한다라고 하면 컴퓨터는 이런 조건식 같은 걸 다 연산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연산자가 쓰였으니까. 이 부등호도 결국엔 연산자입니다. 이거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엔 연산자예요. 이것도 대입 연산자고요. 이런 연산자가 있으면 컴퓨터는 무조건 연산이란 작업을 한번 해야 돼요. 자, 하면 얘는 참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컴퓨터가 실행하는 방식. 뭔가 연산을 해야 되면 연산을 하고 그 결과를 이 자리에 남긴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이렇게 남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이에요, 일단. 자, 그리고 이 뒤에 콜론을 찍어야 돼요.
조건식이 여기까지가 조건식이야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콜론을 찍음으로써. 자, 이게 파이썬 문법으로 지금 가고 있는 if 조건문인데, 자, 이대로 실행하면 얘는 에러가 나요. 이 에러 내용을 잘 보시면요. 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indented block after if statement on line 3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제 첫 시간에 파이썬은 들여쓰기가 문법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 문법을 지키지 않으면 애초에 에러가 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상황이에요. indented block, 어제 우리가 설정하면서 indentation에 관련된 게 들여쓰기에 관련된 부분이다 라고 했었죠. 들여쓰기를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 나올 건데 앞으로 배우는 모든 문법, 파이썬 문법에서요. 콜론이 찍히면요. 그 밑에 줄에 바로 오는 코드는 무조건 들여쓰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자,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들여쓰기를 꼭 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코드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얘가 그러니까 이 콜론이 찍히고 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코드가 이 녀석이면 들여쓰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이 공간은 어차피 컴퓨터가 이 코드를 읽어드릴 때 공백으로 안 읽어드릴 거니까 이렇게 있나 이렇게 있나 결국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콜론이 찍히고 난 그 밑에 줄 바로 밑에 줄에는 무조건 들여쓰기가 한번 돼야 된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거는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들여쓰기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개념 거기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이 if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 만약 이 뒤에 오는 이 조건이 참이야? 참이면 그럼 나는 이 콜론 밑에 온 들여쓰기가 된 이 녀석을 실행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자면 콜론이 찍히고 나서 들여쓰기가 됐죠. 그럼 이 들여쓰기가 된 코드는 이 해당 콜론이 적혀있는 문법에 종속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콜론에 종속된 코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이만큼이 하나의 코드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자, 만약 이 조건이 참이라면 나는 내가 종속하고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할 거야 라는 의미예요. 그럼 지금 이 조건은 참이니까 컴퓨터가 이 자리에 true를 남길 것이고 이 자리에 true가 남으면 제가 말했던 이 조건이 참이면 이라는 조건에 부합하네요. 그러면 이 콜론에 종속되어 있는 프린트 성인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성인과 미성년자가 둘 다 나오는 상황이 됐어요. 그럼 이제 이 변수까지 활용을 해보자면 여기다가 age를 넣어 볼게요. 그럼 컴퓨터가 연산하는 과정에 딱 하나 더 추가됐죠. 변수가 값으로 사용이 됐으니까 이 변수가 값으로서 치환이 먼저 될 거고요. 그리고 연산할 거고요.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라서 t인지 f인지 남길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t를 남겼으면 참이니까 실행을 할 거란 얘기고요. f를 남겼으면 거짓이니까 실행을 안 한다란 얘기인데 자, 지금 age가 15인 상황에서 15가 20보다 크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그럼 얘는 성인이라고 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안 보이시죠? 잘 위로 올려서 다시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분명 출력문은 쓰여 있지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좀 재미난 걸 좀 해볼 건데 예상을 많이 해볼 겁니다. 자, 이거 한번 예상해 보실래요? 이것저것 좀 많이 써놨는데
자, 이거는 잠깐 녹화를 멈추고 시간을 들여볼게요. 방금 설명드린 내용이 녹화에 안 담겼네요. 키는 걸 깜빡했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테스트를 좀 해봤고, 또, 이것도 하나 볼까요? 자, 이걸 가지고서, 지금 근데 제가 여기서 적어가는 과정에서 콜론 찍고 엔터 치면은 알아서 들여쓰기 해주는 거 보이시죠? 대부분의 툴들이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안 해주는 경우도 있고 잘못된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신경 쓰고 맞춰야 돼요. 자, 이것도 한번 예상을 해볼까요? 이런 거 예상할 때 너무 고민 많이 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눈으로 쭉 쫓아가면 돼요. 에이지 25, 내가 진짜 컴퓨터가 돼서 이걸 연산한다고 생각을 하고 에이지 25 만났네. 그럼 에이지 변수에다가 25 값 들어있겠네. 여긴 25로 치면 되겠네. 조건 만났으니까 얘는 참이네. 그럼 이거 하겠네. 그죠? 이거 하겠는데 어디까지예요 이거? 몇 번부터 몇 번까지 하는 거예요? 이 if에 종속되어 있는 거 어디까지예요? 4부터 8까지예요. 왜냐면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안에 하나 더 if가 들어있을 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만큼이 다 종속되어 있는 거니까 이만큼을 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얘는 또 별개의 조건이니까 또다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참 만나서 일단 성인 출력할 거고요. 그다음 조건문을 또 만났네요. 그럼 컴퓨터가 이거 연산 또 해야죠. 시환해놓고 조건 봤는데 참이네요. 그럼 안에 있는 걸 또 하겠죠. 그러면 성인 출력 이후에 x 3 출력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if문이 여기까지 종속되어 있는 건데 이만큼이 얘가 끝나면 더 이상 만날 코드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나가서 이 녀석을 만났어요. 근데 이 녀석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진작에 참 만나놨잖아요. 그럼 얘도 하겠죠. 그럼 성인 3 과연 나오고요. 얘는 어디에도 종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프린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던 프린트랑 동일한 상황, 느낌표까지 나올 거고요. 이 녀석은 못 나오겠죠. 눈으로 쭉 쫓아가면서 그대로 내가 컴퓨터가 된 것처럼 예상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들여쓰기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이제 만약에 제가 코드를 이렇게 적으면 얘는 바로 에러예요. 콜론이 나왔는데 그 밑에 바로 온 첫 번째 코드가 들여쓰기가 안 된 상태니까. 근데 이 녀석은 따지고 보면 얘한텐 들여쓰기가 된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얘한텐 된 건 맞아요. 얘한테 된 건 맞는데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안 되면 얘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거, 콜론이 한 번 나왔다. 그럼 그 밑에 코드가 쓰인다. 종속될 거다. 무조건 들여쓰기 한 번씩. 그 안에 콜론이 또 나왔다. 들여쓰기 한 번 더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오케이. 그러면 또 쉬는 시간 가졌다가